인터넷 쇼핑을 하다 엄청나게 저렴한 물건을 발견하고 결제했는데 막상 택배를 뜯어보니 라벨 위에 다른 나라 스티커가 교묘하게 덧붙여져 있던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싸게 사서 좋았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거대한 시장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시장을 장악하려던 한 국가는 하루아침에 126%라는 상상 초월의 관세 폭탄을 맞고 사실상 시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면 원칙을 지키며 묵묵히 자신만의 공급망을 구축해온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10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통째로 넘겨받으며 축배를 들고 있죠. 같은 시장, 같은 제품을 두고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이 꼼수 수출을 어떻게 완벽하게 봉쇄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의 최후의 승자가 되었는지 그 숨겨진 경제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인 인공지능, 즉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빅테크 기업들은 앞다투어 AI 개발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증설은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내내 엄청난 양의 전기를 물쓰듯 빨아들이는 전력 하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급증하는 막대한 전력 수요를 화석 연료가 아닌 친환경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강력한 국가적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태양광 설치 시장은 2022년 약 20기가와트 수준에서 2024년에는 무려 40기가와트까지 단기간에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팽창했습니다. 발전 사업자들과 설치 업체들은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태양광 패널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는 돈이 넘쳐났고 누구나 패널만 가져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황금기가 열린 것이죠. 경제학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공급자들의 협상력이 강해지고 가격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미국 태양광 시장의 과실을 따먹은 것은 정작 미국 기업들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태양광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특정 국가가 이 막대한 부를 쓸어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태양광 인것부터 웨이퍼, 셀, 모듈에 이르는 전체 밸류체인을 장악해 왔습니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태양광 제품들은 전 세계 시장을 휩쓸었고 미국 시장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 태양광 제조 기업들은 값싼 중국산에 밀려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국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미국 정부는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직접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겨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발동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무역 논리라면 여기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미국 내 기업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과서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꼼수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제3국을 거쳐 수출하는 이른바 우회 수출 전략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핵심 부품을 거의 다 만들어 놓은 뒤 이를 다른 나라로 보내 껍데기만 조립하고 그 나라의 원산지 라벨을 붙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라벨 가리를 시전한 것이죠. 실제로 2021년 이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지에서는 미국 수출을 겨냥한 태양광 생산 설비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세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태양광 전지와 패널의 규모는 무려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태양광 수입 물량의 67%를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이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장벽이 무색하게도 사실상 중국산 제품이 동남아와 인도의 탈을 쓰고 미국 시장을 70% 가까이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발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미국산 제품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인도산이나 라오스산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 미국산보다 20% 이상 저렴했으니까요. 결국 미국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이 엉뚱하게도 우회 수출을 하는 중국 기업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댐을 지어놓아도 개미구멍 하나를 막지 못하면 댐 전체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산업보호망의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미국 상무부는 마침내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한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24일 인도네시아, 라오스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고율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 판정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 관세율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인도산 제품에는 125.77%, 인도네시아산에는 104.38%, 라오스산에는 80.67%라는 상상 초월의 징벌적 관세가 매겨졌습니다. 여기서 상계 관세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계 관세란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을 때 수입국이 그 보조금만큼의 관세를 물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즉, 미국 상무부는 너희들이 인도나 라오스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을 듬뿍 받은 중국산 제품이잖아? 라고 공식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최대 126%라는 관세율은 사실상 해당 제품들의 미국 내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100원짜리 물건에 126원의 세금이 붙어 216원이 되어버리는 셈이니까요. 아무리 원가가 저렴한 중국산 부품을 가져다 쓴다고 해도 관세가 원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순간 그들이 자랑하던 가성비라는 무기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 발표 직후 미국 수출에 열을 올리던 인도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하루 만에 7%에서 15%까지 폭락하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미국 태양광 설치 업체들 사이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진행 중인 수많은 태양광 프로젝트에 투입될 값싼 모듈 공급이 하루아침에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싼 가격을 기준으로 전력 판매 계약을 맺어놓은 사업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비용을 재조정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처럼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은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버리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꼼수는 결국 더 큰 규제의 철퇴를 막기 마련입니다. 이제 미국 태양광 시장의 공급망 지형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값싼 우회 수출품이 사라진 빈자리를 누군가는 반드시 채워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꼼수를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라. 하지만 제조업 기반이 약해진 미국 내에서 하루아침에 거대한 태양광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준비된 파트너가 절실히 필요했죠.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오랜 시간 묵묵히 칼을 갈며 이 거대한 시장의 변화를 준비해온 한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화려하게 무대 위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 미국 상무부의 126% 관세 폭탄 조치로 인해 가장 극적인 반사이익을 얻게 된 대표적인 기업은 바로 한국의 한화큐셀입니다. 과거 중국의 저가 공세가 전 세계를 휩쓸 때 수많은 글로벌 태양광 기업들이 백기를 들고 사업을 철수하거나 중국산 부품을 가져다 쓰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한화큐셀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가장 크고 확실한 시장인 미국 본토에 직접 깃발을 꽂겠다는 대담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총 8.4기가와트 규모의 북미 최대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이른바 솔라허브를 구축하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 솔라허브의 핵심은 단순히 패널을 조립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의 기초 단계인 인고부터 웨이퍼, 셀, 그리고 최종 모듈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생산하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초기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습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건설 비용도 막대한 미국 땅에 굳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죠. 게다가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를 거쳐 헐값에 물건을 쏟아내는 동안 미국 현지에서 비싼 비용을 들여 생산하는 한화큐셀의 제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생존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내다본 이 뚝심 있는 투자는 결국 이번 관세 조치를 통해 최고의 신의 한 수로 증명되었습니다. 경쟁자들이 126%라는 징벌적 관세를 맞고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동안 미국 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은 관세 부담이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으며 가격 경쟁력은 단숨에 역전되었습니다. 꼼수를 쓰던 경쟁자들이 사라진 텅 빈 100조 원 규모의 미국 시장. 이제 그 거대한 수요는 고스란히 현지에 생산기지를 완비한 한화큐셀을 향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미국의 발전 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한화큐셀의 제품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확충으로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화큐셀이 부르는 게 곧 값이 되는 절대적인 판매자 우위 시장이 열렸다고 평가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편법을 찾지 않고 전공법을 택한 기업만이 결국 제도의 변화가 만들어낸 거대한 기회의 파도를 온전히 올라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수혜자는 비단 모듈을 만드는 한화큐셀뿐만이 아닙니다. 태양광 산업의 가장 밑바닥, 기초 원료를 다루는 또 다른 한국 기업 역시 엄청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태양광 패널의 핵심 기초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한국의 OCI 홀딩스입니다.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을 건물의 기초 공사에 비유하자면은 폴리실리콘은 건물을 지탱하는 철근과도 같습니다. 이 원료가 이제 없으면 태양광 패널 자체를 만들 수가 없죠. 문제는 이 폴리실리콘 시장 역시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압도적인 전기료 보조금을 바탕으로 가격을 후려쳤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글로벌 화학 기업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폴리실리콘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역시 국내 공장의 가동을 멈춰야 하는 뼈아픈 시련을 겪었죠. 하지만 OCI 홀딩스는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의 영향력이 닿지 않으면서도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생산 거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바로 말레이시아였습니다. 수력 발전을 통해 저렴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말레이시아에 대규모 폴리실리콘 공장을 짓고 원가 경쟁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OCI 홀딩스는 최근 베트남의 웨이퍼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완벽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베트남 공장으로 보내 웨이퍼로 만들고 이를 다시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이른바 비중국 공급망을 완성한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우회 수출을 엄격하게 차단하면서 미국 내 태양광 제조사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산 원료가 조금이라도 섞이면은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앞다투어 중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깨끗한 원료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OCI 홀딩스의 가치가 폭발하게 됩니다. 중국의 그림자가 전혀 묻지 않은 그들의 폴리실리콘과 웨이퍼는 미국 시장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귀하신 몸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모두 쉽고 편한 중국산 원료에 의존할 때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독자적인 공급망을 개척한 끈기가 결국 100조 원 규모 시장의 독점적 지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한화큐셀과 OCI 홀딩스의 사례는 단순히 한국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단편적인 뉴스가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과거 수십 년간 세계 무역을 지배했던 절대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기업들의 유일한 목표는 어떻게 하면 1원이라도 더 싸게 만들 것인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와 함께 어디서 만들 것인가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미국 상무부의 126% 관세 판정은 전 세계 모든 산업계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더 이상 국적을 세탁하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죠. 경제학자들은 이를 공급망의 순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부품 하나까지도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전기차를 만들든 스마트폰을 만들든 배터리를 만들든 그 공급망 어딘가에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의 부품이 숨어 있다면 그 제품은 하루아침에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와 같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 산업일수록 그 인프라를 구성하는 전력망과 에너지 설비의 공급망 순도는 더욱 엄격하게 요구될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당분간 막대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이 동남아에 지어놓은 수많은 우회 수출용 공장들은 가동을 멈추고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중국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규제의 허점을 찾아내거나 아예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 유럽이나 신흥국 시장으로 물량을 밀어내며 새로운 덤핑 공세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값싼 중국산이 무조건적인 정답이 되던 시대는 영원히 막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투자자들과 직장인들 역시 이러한 거대한 메가트렌드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찍힌 영업이익률과 원가 절감 능력이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기업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얼마나 잘 분산시켰는가, 그리고 블록화되는 경제 권역 내에 확실한 생산 거점을 확보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특정 국가의 저렴한 부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더라도 주요 소비시장 내에 직접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동맹국 위주로 공급망을 다변화한 기업들은 결국 승자독식의 과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화큐셀과 OCI 홀딩스가 보여준 뚝심 있는 행보는 한국의 수많은 수출 기업들이 앞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꼼수는 결국 한계를 맞이합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기업만이 제도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부의 이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26%라는 상상 초월의 관세 폭탄이 만들어낸 100조 원 규모의 나비 효과.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새로운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역사적인 변곡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관세 조치가 어떻게 중국의 우회 수출을 봉쇄하고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는지 그 구조적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산업이나 기업에 관심을 가지든 단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망의 독립성이 곧 기업의 궁극적인 경쟁력이다. 눈앞에 싼 가격에 현혹되어 리스크를 방치하는 기업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신만의 튼튼한 성벽을 쌓아 올리는 기업.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느 곳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본과 미래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기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경제 현상 속에서 숨겨진 돈의 흐름을 가장 쉽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는 경제 드라이브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